오늘 행복한 동행에서는요, 우리의 섬김이 필요한 교도소 재소자를 비롯해 출소자를 위한 복음 전파와 정착 사역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락 미니스트리의 한기영 목사님을 오랜만에 다시 모셨습니다. 락 미니스트리는 지난 4월에 있었던 미주복음 방송 나눔원 캠페인에서 퍼스트 펭귄으로 발탁되어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과 후원을 받은 단체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락 미니스트리 한기영 목사님 모시고 실질적인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교도소 사역에 관한 말씀, 또 10월 4일에 있을 미주복음 방송 공개 헌금의 날에 관한 말씀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그럼요.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난 4월에 오셨었고 이제 또 5개월 만에 오셨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뭐 계속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특별히 최근에 와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P1 프로젝트, 성경 필사 프로젝트가 사람 숫자가 갑자기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 편지 쓰고 하느라고 무척 바쁜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네. 항상 뵐 때마다 우리 목사님 참 바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에너지가 느껴지셔서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바쁜 사역을 하시면서도 굉장히 보람되고 기쁘신 것 같다는 생각 들거든요. 실제로 그러신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목사님을 이렇게 살펴봤더니요. 17년간 목회를 하신 곳이 이곳이 아니고 미시간에서 디트로이트 근교에서 17년 목회했습니다. 네, 그렇게 목회를 17년간 하시고 2016년에 은퇴하시고 2017년에 여기 캘리포니아로 오셨어요. 미시간에서 33년을 사셨는데 2017년에 여기 캘리포니아로 오셨습니다. 오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 궁금해요. 우선 은퇴하기 전부터 생각했던 것이 은퇴를 하게 되면은 제가 개척한 교회거든요. 네네. 이제 젊은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그분이 자유롭게 목회할 수 있도록 가까운 데 있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게 늘 생각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끝나자마자 우리가 짐 싸가지고 차에다 싣고선 바로 떠났습니다. 4박 5일 해가지고 캘리포니아까지 오게 된 거죠. 정말 멀리 떠나셨네요. 가능하면 멀리 가는 게 좋습니다. 개척한 교회를 젊으신 목사님에게 물려주시고 최대한 영향력이 끼치지 않는 머나먼 이 캘리포니아로 오셨다고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시다가 이 캘리포니아에 오셔서 만나게 되신 목사님이 계시다고요. 여기 와서 은퇴 목사님들만 모이던 교회가 있었어요. 그 네네. 교회에 어느 분이 소개를 해가지고 갔다가 거기에서 존 리라고 그러는데 이중교 목사님입니다. 이중교 목사님이 브레아에 사셨고 저도 아파트를 거기서 맨 처음에 와서 브레아에 구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같이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분이 20년 이상을 그 당시에 제1의 채플린으로 일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감옥에 들어가 본 일도 없고 속 내용은 모르지만 한 번쯤 주말에 그분이 비지테이션 하는데 찾아가 보자 해서 저와 제 아내가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거기 갔다가 놀랍게도 한국 젊은이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 제일 안에서요? 네, 제일 안에서 19살짜리 청년을 만났는데 그 청년을 만나고 마음에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 이후에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한국 사람들만 뭐 20여 명을 계속해서 만나게 됩니다. 네. 한국 사람으로 그렇게 제일에 많다는 사실도 놀랐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놀란 사실은 그 사람들이 다 교회에서 자랐다는 사실. 아니 그 안에 장로님의 아들 또 목사님의 아들들도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놀랐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뭔가 실패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젊은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하는 가운데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하나님의 진정한 그들을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해서 시작한 사역이 The Lock Ministry가 된 것입니다. 와, 놀랍습니다. 사실 뭐 처음부터 이거를 계획한 것이 아니라 오셔서 목사님들하고 교제하시다가 존리 목사님, 네. 이준교 목사님을 알게 되시고 그분이 하시던 그 구치소 사역을 함께 따라갔다가 맞습니다. 저는 어떻게든지 그 캘리포니아의 그 beautiful weather 날씨 좋고 네네. 바닷가 있고 산이 있고 그러니까 그거 즐기려고 왔는데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코가 낀 거죠. 이래서 교제하는 사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제일에 가셨는데 우리 한인 2세들 특히 또 교회를 몰랐던 친구들도 아니고 교회를 다녔었고 또 믿음의 집안에서 컸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복음을 더 많이 들었을 그들이 구치소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다면 우리 교회가 지금 실패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고 락 미니스트리를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만난 우리 한인 청년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전해 주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 2장 10절 에베소서 2장 10절이 저희 2024 미주복음 방송 공개 헌금 주제 선구 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요? 네. 이걸 제가 발견하고 너무 반갑더라고요. 네. 어떤 말씀이었나요? 놀랍네. 네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젊은이들을 만나면서 확실하게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에게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맨 처음에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이고 그다음에 책을 하나 권하는데 그 책이 닐 앤더슨 목사님이 쓰신 Victory Over Darkness라고 합니다. 이 영어권이기 때문에 그 책을 권하는데 한국말로 번역된 것은 내가 이제 누군지 알았습니다. 그 제목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아주 쉽게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냐면 세 가지를 기억해라. 이 영어권이기 때문에 영어 세 개의 약자를 만들었습니다. 네. 첫 번째 말은 masterpiece.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랬는데 이거는 사실 다른 성경 영어 성경을 보려고 그러면 we are God's handiwork 또는 workmanship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원래 원어 그리거를 찾아가면 그 말의 의미가 포에마예요. 포에머가 그 글자가 뭐가 됐냐면 포임이 됐어요. 포임. 시라 이거예요. 네네. 너희는 하나님의 시다. 이게 그냥 크리에이션 적당히 만든 것이 아니라 쿠키 카터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시와 같은 놀라운 작품을 만드셨는데 그걸 깨달으라. 그게 첫 번째 M이에요. masterpiece.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미션이에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한 일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미션을 주셨다는 거예요. 네네. 근데 정체성이 없는 젊은이들에게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것을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사역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지만 그 다음에 바뀔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들어주신 미션이 있습니다. 네네. 그 과업을 알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지죠. 맞습니다. 미션을 알게 되면은 내 사는 방법이 틀려집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당신은 가치 있는 존재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만한 그런 가치를 가진 사람이다. 마스터피스라는 걸 가르쳐주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너에게 준 그 사역이 있는데 미션이 있는데 그것을 찾아라.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M은 mandate예요. mandate.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행하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도 알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미션이 있다는 사실도 알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받은 사명을 찾아서 그것을 완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삶이거든요. 아이들에게, 젊은이들에게 그걸 가르쳐줘서 맨데이트를 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마스터피스, 미션, 맨데이트, 이것이 에베소서 2장 10절의 중요한 키입니다. 와. 저는 모르겠어요. 복음방송에서 그런 이유 때문에 만드셨는지 모르는데 저희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거 시작할 때 주셨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다른 건 못해. 이 사람들 만나고 헤어지지만 항상 그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건 3M. Masterpiece, Mission, Mandate. 물어보면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와. 예, 그게 에베소서 2장 10절이에요. 목사님께서 지금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을 너무나 깔끔하게 정리를 딱 해주셔서요. 머릿속에 쏙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 청년들에게 정체성을 알려주고 하나님께서 너를 어떤 존재로 지었는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아까 락 미니스트리가 그렇게 시작되었다라고 우리가 얘기했는데 또 들으시는 분들 중에 락 미니스트리? 락의 뜻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교제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I got it 그래요. 왜 그러냐면 락이라는 건 자물통 아닙니까? 네네. 근데 제 이름이 첫자가 키거든요. KEY. 아, 네네. 그게 당신 이름이 키니까 락을 만들었구나. No, that's not it. 그래서 제가 설명을 아주 그렇지 않다는 게 락은 우리가 약자로 얘기할 때 Love of Christ Kingdom. 그 다음에 learn on Christ kingdom, live out Christ kingdom. 세 개의 스테이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 LOCK라는 것이. 네. 근데 사실 락이라는 것이 왜 생겼는가 돌아가 보면은 저는 미시간에 33년을 살았습니다. 미시간 주변에 오데오가 있어요. 엄청나게 큰 호수죠. 네. 호수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가도 땅이 안 보일 정도로 엄청 그렇게 큰 큰 게 호수가. 오데오거든요. 근데 오데오들이 사실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연결하는 지점에서 이 높이가 틀리면은 뭐가 생겨요? 폭포 같은 게 생겨요. 나이아가라 폭포가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네네. 두 개의 호수가 만난 장소입니다. 근데 그렇게는 안 돼도 약간 차이가 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물발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배가 지나갈 수가 없어. 네네. 그래서 그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락이에요. 우리말로는 간문이라고 그러죠. 네네. 그래서 파나마 운하가 아주 좋은 예죠. 파나마 운하는 그 패시픽 오션, 그러니까 태평양하고 대서양을 연결을 시켰더니 이게 엄청나게 물이 빠르니까 큰 배가 지나갈 수가 없어서 중간중간에다가 간문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집어넣고 물의 높이를 맞춰주고 그다음에 또 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배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이게 이유는 감옥에서 오래 있던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올 때 그 사람들이 세상에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락 미니스트리의 목표가 뭐냐면 영어로 recidivism. recidivism은 재범률을 말하는데 미국에 있는 수많은 200만 명이 넘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3년 만에 돌아가는 숫자가 67.8%예요. 그러니까 3분의 2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감옥은 숫자가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줄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많이는 할 수 없어도 그 사람들이 일단 나와서는 돌아가지 않도록 하자. 그래서 리시디비즘이라는 말은 재범률을 말하는데 재범률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그 스테이지의 그 사역들을 그 love, learn, 그다음에 live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락은 사실은 바깥에서 나온 감옥에서 나온 사람들이 세상에 적응하도록 중간에서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준비시키자는 것이 락의 간문의 의미입니다. 너무나 필요한 역할이지 않나 싶은데요. 그들이 감옥에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사회에 나왔을 때
뭘 어떻게 뭐부터 배우고 적응해야 될지 굉장히 막막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중간에서 아까 간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간문 역할을 해주는 또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주는 것이 있다면 이들이 사회에서 좀 더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재범률은 훨씬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이고 소원입니다. 네, 아멘. 자, 그러면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우리가 세 가지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프로젝트는 P1 프로젝트예요. P1은 P자가 Psalm 그러니까 시편 1편을 얘기하죠. 시편 1편을 볼 것 같으면 복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그랬으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쓰는지 프로모트하자.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러려면 그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외우고 이래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나가서 성경을 필사하도록 하자. 우리가 그 사람들이 제대로 했는가를 증거를 봐야 되기 때문에 필사해서 보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1장당 1부를 줍니다. 와. 네. 그리고 보너스가 꽤 돼요. 그래서 성경 1189장이 다 끝나고 나면은 우리가 주는 돈이 1339불이 됩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그다음에 성경을 쓰도록 만드니까 어떤 사람들은 야 하나님 말씀을 갖고 써나간 것만도 큰 축복인데 거기다 돈까지 주니 그런 게 어딨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돈을 주어서 성경을 쓰게끔 하는 것이 P1 프로젝트. 그다음에 두 번째 프로젝트는 Potter's Hands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Potter's Hands 프로젝트라는 것은 원래 제가 말씀드린 이준교 목사님이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그분의 그 미니스트리 이름이 Potter's Hands 미니스트리였어요. 프리즌 미니스트리. 그래서 그분하고 저희가 이제 조인이 되면서 그 프로젝트 이름을 제가 따기 시작했는데 Potters라는 것은 토기장이죠. 네네. 그러니까 예레미야 속에서 하나님은 토기장이 우리는 진흙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으면은 아름다운 귀한 토기장이 그릇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토기장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거예요. 그거는 이제 감옥에서 나오는 사람들 그다음에 마약에서 중독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에게 그 직업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비즈니스 애즈 미션. 그래서 우리가 미션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업 캘리포니아 영업 라이선스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오기 시작하면 첫날부터 최소 임금을 주면서 교육을 시키고 그 사람들이 이게 직업 교육을 받도록 하는 거죠. 현재 우리가 인브로이더리 머신, 기계 자수 머신하고 그다음에 가멘트 프린팅 이 셔츠 프린팅을 하고 있어요. 네. 그것이 Potter's Hands 프로젝트. 네. 그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은 Potter's House예요. Potter's House는 이제 감옥에서 나온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급한 것이 가서 잘 데가 있어야 돼요. 맞습니다. 집이 있어야죠. 그렇죠. 두 번째는 직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잠잘 수 있도록 직업의 문제, 그다음에 마지막에 멘토예요. 이 세 가지를 다 해나가기 위해서 P1 프로젝트, Potter's Hands 프로젝트, Potter's House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Potter's House는 우리가 어떻게든 집을 그 사람들에게 주자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처음부터 집을 우리가 사고 싶었는데 캘리포니아 집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그것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Potter's House는 궁극적으로 Potter's House U, urban이 있고 Potter's House R, rural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마약 문제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시티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두면서 거기서 교육을 시키고 네네. 그다음 Potter's House U는 그 어느 정도 마약 문제가 해결되면 그 사람들 직장 생활을 하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시티에서. CD 안에 있어야 돼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 번째 프로젝트를 많이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와, 지금 숨가쁘게 사역을 줄줄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인식시켜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사역도 중요하고 그래서 시편 말씀을 쓰는 작업, 필사 작업을 하면 또 돈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또 절차를 마련하셨
말씀하셨고 또 그들에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직업과 집에 대해서도 지금 고민 중이시고 사역을 이제 시작하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좋은 단체 정말 꼭 있어야 될 단체이잖아요. 이런 단체들을 미주복음 방송에서는 지난 4월에 그 나눔원 프로젝트 때 퍼스트 펭귄으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저희 성도님들의 후원금을 전달해 드렸거든요. 그때 락 미니스트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 후원금이 좀 사역에 도움이 되었을까요? 물론이죠. 우리가 every penny counts. 근데 그렇게 해주신 분이 우리가 돈 들어가는 게 많잖아요. 특별히 P1 프로젝트는 한 사람 앞에 우리가 1,339불을 주고 근데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 P1 프로젝트로 끝나지 않고 지금 끝난 사람들이 꽤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서티피케이트 주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끝날 때 100불씩 주고 이렇게 끝나는데 그 사람들이 더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또 P1 프로젝트 프라임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네네. P1 프로젝트 프라임은 한 번 끝낸 사람이 들어가는 겁니다. 네. 이제 그거는 우리가 하는 것처럼 매일같이 큐티하는 습관을 만들어주는 것이 P1 프로젝트 프라임이에요. 등등 이런 데 필요한 그 재원 돈이 있어야 다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복음 방송에서 주신 돈으로 잘 쓰고 있습니다. 또 이런 소식을 전해주시니까 굉장히 참 보람되고 뿌듯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한테 참 감사하다는 마음이 드는데요. 이번에 10월에 또 큰 우리 미주복음 방송 공개 헌금의 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헌금 그리고 기도 또 많은 응원으로 이 미주복음 방송이 선한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가 있는데요. 또 그거와 더불어서 이곳에 있는 많은 선한 일을 하는 선교회들과 또 락 미니스트리와 같은 이런 단체들을 또 함께 도울 수가 있고 더불어서 롱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미주복음 방송에 대해서는 우리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에도 제가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non-profit organization 비영리 단체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고 있는 non-profit organization들 전부 다 항상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재원이에요. 어디서 돈이 들어오냐. 이것이 제대로 굴러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복음 방송이 스스로 건물을 운영하고 직원들을 봉급을 주면서 그러면서 방송국을 유지하길 때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 텐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채우는 것마도 큰일인데 더욱 나가서 지난번에 한 포스트 펭귄 사역 같은 것은 전혀 생각지 못한 거예요.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채울 뿐만 아니라 한 발 더 나가서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 그러나 아직도 남들을 도와줄 형편이 못 되는 사람들에게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복음 방송의 그 포스트 펭귄 프로젝트 같은 것은 엄청난 사역인 것 같아요. 저희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또한 사역하는데 큰 보람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10월 4일 날 여기 오지는 못하지만 많은 분들이 조인을 해 주셔서 우리 복음 방송은 계속해서 자라나야 되고 또 많은 사역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 말씀을 너무 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정말 비영리 단체가 올바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또 선한 일들을 많이 앞장서서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재정이라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아낌없이 현재까지 후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이 아름다운 사역들이 계속 롱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준비하고 있는 10월 4일에 있을 2024 미주복음 방송 공개 헌금의 날도 아주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날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함께 해주시기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 락 미니스트리의 앞으로의 비전이 좀 궁금합니다. 지금 원래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셨던 세 개의 프로젝트, P1 프로젝트, 파로센스 프로젝트, 그 다음에 파로스 하우스. 파로스 하우스는 계속해서 해나갈 프로젝트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최근에 와가지고 파로스 하우스를 우리가 결정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은 안 되지만 집을 렌트해서라도 처음에 아주 적은 사람들 숫자를 우리가 잠을 재울 수 있는 그런 장소부터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필요를 얘기한다면 가장 중요한 필요는 어디냐면 P1 프로젝트에 있어요. 지금 P1 프로젝트가 지난주에
1260명 그러니까 거의 1300명이 되거든요. 아, 네. 엄청나네요. 1300명 정도가 되니까 우리가 도저히 현재 39명의 멘토들이 좀 도와주고 계신데 지금 너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프로젝트를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P1 프로젝트는 멘토가 첫째 필요하고 둘째 돈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문제는 항상 멘토였어요. 그래서 멘토는 우리들과 같이 일하면서 직접적으로 그 제소자들과 이 영적인 교제를 할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해나가는데 멘토들은 지금 현재 그 제소자들 특별히 P1 프로젝트 참가자들의 대부분이 영어권입니다. 그중에 한 10% 정도는 스페니쉬예요. 그래서 영어하고 스페니쉬를 한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스페니쉬를 잘하는 한국 1세들 또는 영어를 어느 정도 이해하시는 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이 영어는 사실은 우리 많은 분들이 생각해 1세는 하기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요새 AI가 나와가지고 맞습니다. 네, 못하는 게 요새 없죠. 챗 GPT를 많이 쓰는데 편지를 써가지고 집어넣으면은 대충 짧은 시간에 아주 아름답게 편지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런 거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현재까지 저희가 가서 오리엔테이션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조인해서 그 P1 프로젝트 멘토가 되신 여러분들이 계신데 그중에서 작년에 제가 가서 교육을 했던 주님의 영광교회 가서 오리엔테이션 했는데 그분들이 많이 지금 도와주고 계세요. 네.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 주안의 교회 에서 저희가 오리엔테이션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교회에서 전부 힘을 합쳐서 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개인적으로도 참석을 해 주시면 저희가 줌으로든지 또는 찾아가서 제가 프레젠테이션 해드림으로 인해서 멘토가 될 수 있는 준비는 다 해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 필요한 것은 정말 필요한 것은 멘토입니다. 네. 멘토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그 교제하는 가운데 그 제소자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어요. 그런 체험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한기영 목사님께서 끝까지 정말 열정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우리 1세대 어르신들이 좀 많이 참여하셔서 이 사역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해보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교도소 재소자를 비롯해서 출소자를 위한 복음 전파와 정착 사역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락 미니스트리의 한기영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신 바대로 락 미니스트리를 통해서 앞장서서 그 말씀을 실천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많은 청취자분들도 이번 10월 4일에 있을 미주복음 방송 공개 헌금의 날에 참여하심으로 서로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함께 나아가는 아름다운 동행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사역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